일주일 사이 부산의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 요양병원에서는 22일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자가 나왔던 부산 진구의 요양병원은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11월 2일부터 부산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가 전면 등교 수업합니다. 과대학교와 과밀학교는 지금과 같이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한 상태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금정구 부곡 4동 희망 숲속마을의 새뜰마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손수레조차 다니기 힘들었던 동네에 희망의 길이 생기고 빈집이 정리되면서 마을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가을철 비대면 관광지 7곳을 선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선정된 곳은 땅외산 황토길과 모룬대 인생노을, 백양산 웰빙숲 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북구 만덕동 요양병원에서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이틀에 한 번씩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감염자가 발견된 부산 진구 요양병원에서는 다행히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북구 만덕동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음성이었다가 21일 실시된 5차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병원 2층에 입원해 있던 고령의 환자들로 방역당국이 다른 병원에 옮겨 관리를 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22일 오후 5시 기준 만덕동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84명이 됐습니다. 환자와 직원 등 병원 전체 인원의 3분의 1 가까이가 감염된 셈입니다. 20일과 21일 부산 진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와 우려를 키웠지만 병원에 있던 572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22일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자들의 특성상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북구 요양병원 사례처럼 재검사에서 확진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일주일 새 늘어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87명. 두 요양병원 모두 최초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부산 전체 요양병원과 시설 관계자 등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 시설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는 건 아닌지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1월 2일부터 부산 지역 모든 유초, 중고, 특수학교가 전면 등교 수업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 등교 수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과 급식 등 전면 등교를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일부터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1,000명 초과 과대학교와 30명 초과의 과밀학급의 경우 현재와 같이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한 상태에서 등교 수업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 과대, 과밀학교는 58개 교이고 이 가운데 과대학교이자 과밀학급 보유학교는 15개 교, 과대학교 15개 교, 과밀학급 보유학교는 28개 교입니다. 동구의회가 가덕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신뢰성을 잃은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관문공항 건설을 오랫동안 바라온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과 분과별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 신공항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금정구 부곡 4동 희망 숲속마을 새뜰마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연탄을 배달할 손수레조차 다니기 힘들었던 동네에 희망의 길이 생기고 빈집이 정리되면서 마을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희망을 말하다 차선영 기자가 금정구 희망 숲속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금정구 희망 숲속마을입니다. 1960년대 정책 이주지로 형성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연탄을 실은 리어카조차 올라갈 수 없던 길. 겨울이 되면 봉사자들은 마을 아래에서 긴 띠를 만들어 연탄 배달에 나서곤 했습니다. 이 일대에 희망의 리어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미끄러져 다칠 일 없도록 울퉁불퉁했던 길도 매끄럽게 포장됐습니다. 마을 길목에는 어르신들의 어린 시절을 닮은 듯한 예쁜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희망 숲속마을 셋들 마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공간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을의 활력소로 작용을 했어. 바람이 통하는 길목에 앉아 어르신들이 두런두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두가 공유하는 넓은 마당도 만들어졌습니다. 28곳의 빈집 정비를 통해서입니다. 10채 중 2채는 빈집이었던 희망 숲속마을. 쓰레기로 가득 찼던 빈집들이 정리되면서 희망 5고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공동체 거점 공간도 들어섰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함께 먹고 쉬고 또 배우고 노는 공간입니다. 공동 부엌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마을 공동밥상이 차려질 예정이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 어르신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난 상황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 통합 시설이 구축되고 노후된 축대와 취약지가 보강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좀 깨끗해졌고 그리고 또 일반 그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가더라고. 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지 현실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을의 소소한 행복이 깃들면서 이 팍팍했던 주민들의 삶에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청소년 문화를 위해 지역 방송과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이 손을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 속에 이러한 협업이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떠한 장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이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부산 청소년들의 공공활동에 대한 정책 세미나도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청소년 공공시설의 고민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부산시 청소년 수련시설협회와 LG엘로비전 부산방송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부산 지역 청소년 수련관 8곳과 청소년 문화의 집 9곳 등 모두 20개 기관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최초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과 부산의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들이 이렇게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부산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를 제작하고 청소년들의 행복 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할 예정입니다. 보도, 제작, 행사 이벤트 기능을 가지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인성교육, 또 학습교육,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최대한 저희가 같이 홍보하고 그 콘텐츠를 지역 채널에 실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해 공동 협력을 약속한 지역방송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첫 동행. 부산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떠한 장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올해 특별히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들이 정원의 꽃들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계절을 실감케 합니다. 특히 올 가을에는 네덜란드 정원이 특색 있게 꾸며졌습니다. 정원 전체가 고흐의 화실로 태어난 겁니다. 순천시는 올해 봄부터 네덜란드 화가인 고흐의 대표 작품들을 정원에 담아내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고흐가 정원에서 영감도 많이 얻고 또 정원이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5가지 작품을 저희가 테마로 해가지고 부분 꽃으로 국화하고 해바라기, 코스모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출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을 걷다 보면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부터 고흐의 방까지 곳곳이 한 폭의 그림처럼 꾸며져 작품을 찾아가는 재미를 더합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도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관광객을 응원하는 문구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 걸리는 분도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힐링되고 또 좋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요. 이외에도 순천만 국가정원 곳곳에서는 국화와 코스모스, 천일홍 등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에 꾸며진 고흐의 화실은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 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달래보는 것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부산 평화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중 하나인 고객 행복주간 페스티벌을 23일 진행합니다. 부산 평화시장은 이날 고객 참여 행사로 영수증 응모 추첨 행사뿐 아니라 행운 룰렛 돌리기,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평화시장 자체 유튜브 채널인 평화시장TV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람도 쐬도 못하고 마음이 많이 막 다쳐가 있고 마스크만 철두철미하게 쓰시고 나오셔가지고 즐거운 행사를 좀 즐기다가 마음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학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보육 현장을 보호할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김민정 의원은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현재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아동학대 개입 과정에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의 보육 과정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그 피해는 보육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된 38,380건 중 78.3%는 아동학대로 판단됐고 나머지 21.7%는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가을철 비대면 관광지 7곳을 선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을철 비대면 관광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땅매산 황톳길과 모룬대 인생노을, 백양산 웰빙숲, 수영사적공원 역사 산책길, 승학산 억새평원, 우암동 도시숲, 청학배수지 전망대 등입니다. 관광공사는 이들 관광지가 가을을 만끽하려는 관광객들이 거리를 둘 수 있고 철저한 방역 조치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진구가 다음 달 13일 구청장과 시민들이 현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 토크 지금 만나러 갑니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감 토크 주제는 슬기로운 집콕 육아를 주제로 1부는 육아하는 아빠 개그맨 이정수 씨의 특강에 이어 2부는 서운수 구청장과 주민들이 직접 대화하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